떼어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초라했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하루가 너무 짧던 우리의 날들이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에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을 너무나 보잘것없어 되돌려보려 해. 너를 찾으려 해. 너 없이 살아도 멀쩡히 숨은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견딜 수 없어. 하루도 자신이 없어 도저히.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훈입니다. 이 네 개 중에 어떤 카메라예요? 풀샷이? 두 번째 게 우리 거 같은데요? 두 번째 맞죠? 게 우리 거예요? 오늘 카메라가 하나 이거예요, 더 저거예요? 늘었네. 하나 더 있어서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오른쪽, 왼쪽에서 두 아,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네. 맞습니다. 이거죠? 지금 네. 우리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저거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오레오님이 청하신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이게 이 노래는 감동이죠. 오늘 왜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왔는지 아십니까? 프리데스크 시즌 2 엄주원 아나운서의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노래도 넌 감동이었어. 엄주원 아나운서 지난 1년여 동안 네. 감동이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나도 이제 저녁 탈출한다 너무 좋다 이랬는데 오늘 약간 이게 쎄한 거 약간 있죠? 이 프로그램이 네. 조금 우리에게 힐링을 아. 하게 해줘요. 그리고 와. 자, 이것은 우리의 골수팬, 야,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대단하죠. 마중물님께서 시즌 아. 2의 마지막 이제 엄주원 아나운서를 보내는 마음, 또 시즌 2에 대한 감사, 1년 동안의 감사의 의미로 이걸 보내주셨어요. 네, 읽어주세요. 지장군 어마나 감사합니다. 봄날 식탁 위에 은은한 후리자 향처럼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아이고. 늘 응원할게요. 라고 아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의 방송이 마중물님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너무 감사하고 이걸 사실 클로징 때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클로징 때 시간이 부족하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이 낫습니다. 조금 여유 예. 있게 오프닝 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마중물님께서 저희를 더 행복하게 맞아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넌 감동이었었는데 네. 마중물님한테 한 느낌이네요. 마중물님, 이분이 감동입니다. 네, 마중물님이 마중물이 감동입니다. 마중물님이 보내주셨던 옥수수, 마중물님이 감자. 보내주셨던 감자, 고구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큰 네. 저보다 더 큰. 네, 제 머리보다 더 큰. 더 큰. 맞아요. 아. 그리고 마중물님께서 예전에도 보내주셨던 새마을 운동 모자와 조끼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이 프로그램은 정말 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같이 아니, 악플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분들이 진짜 가족인 게 네. 코코동절님 어떤 게 꽃이야? 야. 엄주원 아나운서가 꽃입니다. 선배, 이 코코동절님 찾아서 네.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세요. 엄주원 야, 아나운서가 과찬 꽃입니다. 극찬 아니에요? 네. 와. 지장군님 울어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잘 안 웁니다. 주원 씨가 저보단 잘 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쫀준이 형님이 네. 설마 정철진 평론가님도 막방이에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럴 순 네,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네. 철진 형님까지 보내드릴 순 네, 없어요. 네, 네. 저 혼자 떠날게요. 차라리 제가 떠나죠. 네. 정철진 평론가는 이 자리를 지키실 거고 예. 저는 뭐 어쨌든 아, 여러분 참. 진짜 이렇게 정말 악플이 난무하잖아요 요즘에. 네, 누가 네. 좋은 말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분들은 네 좋은 말을 하는 이 매체가 됐다는 게 제가 우리 진짜 너무 감사하죠. 초대 식구죠, 식구. 네. 예. 그래서 오늘 엄주원 아나운서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프닝을 길게 했고요. 네. 자 이제 갈까요,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큐레이션? 낮에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톡방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눈치 보여서 못 나간 적 있어요. 아, 그럴 경우 많은데 전 좀 잘 나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도 눈치 조금 보이긴 하죠. 보이죠. 그리고 나간 네. 사람 나가기 이렇게 막 자주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좀 꽁해 보이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삐지면 나가고 막 이런 네.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 제가 주도하는 단톡방에서 누가 나간다 그러면 다시 초대. 다시 초대. 아, 본인은 잘 나가면서 이런 이중잣대. 나가면 초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약간 그 뭐지? 거기서 갈등 좀 있거나 하면 나가게 해버리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있죠.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리고 뭐 특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만들어지면 형식적인 막 이렇게 막 반응도 보여줘야 되고 피곤해요. 이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가기 티 안 나고 나갈 수 없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너무 좋다. 이게 돼요 이제? 국회에서 오.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네. 거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 22일에 발의한 통과될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예. 3인 이상 실시간 대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예.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대화를 종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라. 이걸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해당 조치가 없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여기 법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쓱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2018년부터 이미 해외에서는요. 이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가 정착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카카오톡에도 조용히 대화방 나가기 서비스가 있긴 있는데 이게 유료였다고 합니다. 전 이건 몰랐어요. 유료 네.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에? 있대요. 몰랐어요. 그래서 왓츠앱은요.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관리자에게만 전후 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쓱 나갈 수 있고 예. 위챗은 이미 2018년부터 단톡방을 나갈 때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더 이상 단체 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근데 이거 유료 서비스는 뭐 돈 내고 가입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돈 내고 아유, 가입을 이용 안 하면 해봐서. 조용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런가 봐요. 다 이거 좀 카톡에서. 치사하다. 그쵸? 모두에게 할 수 있게 해주지. 그러니까. 돈을 내야 이걸 쓰게 조용히 해주는 나가는 게 거예요? 무슨 뭐 왜 유료가 됩니까? 이거는 그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악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야, 이 조용히 나가기 서비스 생기면 진짜 좋긴 하겠는데 네. 이게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게 시행이 그렇죠. 되는 건가? 네. 이게 법안까지 만들 일인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사장님도 나갈 때 메시지가 뜨지 않게 하는 걸 법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제 생각이 딱 이러시네요. 그래요. 예. 네. 이분들 지금 저걸 기사는 안 법안까지야 들으시네. 다 그러시네. 다음 MC가 궁금하다 지금. 제밥에 관심이 많으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아, 제가 딱 지선배한테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저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박성호 선배가 후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박성호 선배 보도국장 하다가 프리데스크 진행을 하실까요? 지금 박성호 선배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어떠십니까? 혹시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박성호 선배 안티 아니에요? 왜 여기로 박성호 오라고? 선배가 여기로 오시는 거는 너무 거물이십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하실 것 없는 사람이 진행하는 거지. 갑자기요? 박성호 선배 너무 갑자기 자학을 거물이셔서. 하신다고? 네. 자, 아, 그럼 이제 우리 하는 형님을 금통위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모셔봐야죠. 네, 이 중요한 얘기 8초 후에 정철진 평론가와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아니요. 얼굴이 눈이 불편하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안 네, 떠지죠. 네.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위셨던 게 지금은 살이 찌신 게 아니라 좀 부으셨어요? 네, 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쩜 이렇게 네. 컨디션이 우리 얼굴에 형님이 티가 프로페셔널이신 게 제가 1년 동안 뵀잖아요. 네. 방송 전에는 항상 눈이 반쯤 감겨 있는데 빨간불 딱 켜잖아요. 2배로 커지는. 이게 프로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약간 뭐죠? 그 뭐라 그럴까? 방송 피가 방송인인 거죠. 네. 피가 방송인. 우리 시쳇말로 방송쟁이. 방송을 시작하면 막 이렇게 아드레날린 막 맞아요, 뿜뿜. 맞아요. 네. 그러신 거죠. 네, 하고 딱 잘라버리죠. 가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하십니다. 네. 선생 방송인 네. 가시죠. 자, 기준금리 얘기부터 당연히 해야 네. 되겠죠. 뭐 다수설이 동결이긴 했지만 그래도 인상 가능성도 조금 있었는데 역시 뭐 동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소수설 쪽이었었거든요. 네. 저는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 그 인상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이제 환율 쪽 부분들을 좀 보려고 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역시 다수설대로 한국은행이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 3.5%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안개가 꼈으면 자욱하게 꼈으면 일단 맞아요. 차를 멈춰 세우고 갈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맞다.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둔화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왜 둔화. 동결을 했는가? 물가는 지금 그렇게 잡힐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근데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경기가 지금 둔하고 한국 경제 체력이 금리를 올릴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동결을 한 거였고요. 두 번째 왜 동결을 했는가? 부동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약간 정확히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집값 때문이 아니고요. PF 그러니까 건설사와 네네네네네. 시행사와 금융권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레고네드 사태 때 맞아요. 이게 부동산 PF로 번지면서 한번 크게 위험 수위를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죠. 네. 네. 그때 2011년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들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안개가 끼었으면 세워야 된다는 그 말이 네. 그 불확실하니까 좀 섰다 가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좀 떨어지니까 섰다 가자 이런 얘기예요? 불확실보다 한국 경제가 지금 안개가 껴 있다. 아, 네, 우리가 경기 둔화에 이미 떨어지니까?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음. 실질적으로 경기 둔화의 판단을 정부죠. 이건 한국은행이고 기획재정부가 이미 내렸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지금 경기 둔화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했고 예. 이번에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그 금리도 통화정책도 발표하지만은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네. 내거든요. 네. 올해 수정치를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1% 포인트. 예, 1.6%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도 1.6, 한국은행도 1.6. 근데 이 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망한 1.6%라는 올해 한국 경제의 상승률이 노무라주권 빼고
전 세계 어떤 유수의 기관들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요. 네, 맞아요. 이게 처음 보는데 제가 과거 네. 기자 생활부터 보통 맞아요. 기획재정부는 높게 높게 부르지 부르죠. 낮게 부르진 네. 않거든요. 근데 참 올해는 좀 희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자신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추면서 금리도 동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 한국 경제의 활력이 다시 살아났다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건 좀 정치적인 건데 네,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곳이 기재부가 또 뭐 그럴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적까지 하진 않죠. 예. 지금 여기 너무 재밌는 게 왜요? 하는 총재님 면허 없으십니까? 안개 꼈는데 차 멈추면 살인 미수입니다. 우리 김선호님은 안개도 운전지만 비유법을 운전자가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무면허면 더 더 위험한 위험하다.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네. 또 이렇게 비유법을 쓰시면 그렇습니다. 네, 역시. 네. 자, 근데 큰 틀에서 경기와 음. 부동산 예. PF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 인상을 주장했던 소수설 그분들은 경기와 부동산보다는 환율을 좀 그렇죠. 강조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오늘 결과 보면은 한국은행은 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환율의 충격 이런 건 고려를 좀 덜 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타일을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걸 작년에도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환율 부분, 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자신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크게 염두를 좀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맞아라고 한 뭐 저도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계속 올리니까 네. 우리도 일단 올려놓고 맞춰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화 약세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크게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건데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겠죠. 아니 지금 환율이 오르고 원화 약세인데 금리를 왜 잡냐?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제 그 나라의 돈값이 금리입니다. 네. 금리를 높여야 그 나라의 돈을 찾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일 경우에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이제 당연히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300원, 1,400원, 1,500원이라는 그런 특정한 수준, 그런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의 흐름, 그 변동성이라든가 쏠림이 중요한 것이지 뭐 1,300이면 위험하고 1,200원 괜찮고 1,400원 위험하고 그런 레벨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금리 역전 막 그런 얘기했었을 네, 때도 네. 가령 1.5가 벌어지고 1.25가 벌어지고 1.75가 벌어지고 그 금리 역전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임도 아니죠. 3월이 지났으니까 예. 현재 이창용 하는 총재는 그런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경제 상식이라든가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 그럼 돈들은 우리나라에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 그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이창용 총재는 벌어졌다고 해서 돈이 꼭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에 있어서도 최근에 나왔던 환율 상승, 환율 급등, 원화 약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론가님도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이 총재 말에? 아니요, 동의는 제가 왜냐면 처음 보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죠. 그 네. 중앙은행의 수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계속 제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오늘 또 미스테리한 게 우리가 동결 붙잡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환율이 튀어야 되잖아요. 오늘 떨어졌잖아. 환율이 떨어집니다. 워낙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의 지금 움직임이 전체적인 그 경기와는 조금 약간 다르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저거를 주목하기보다 그냥 전체적인 큰 흐름, 큰 그림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이제 세계은행 등등 해외에서 이렇게 또 일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간의 여타 한국은행 총재와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보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외환시장은 좀 미세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또 그런 의구심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져보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너무나 좀 판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다음 그리고 주 한 달간. 한미 금리 역전 이게 계속 되고 있는데도
외화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창용 총재가 본인의 그게 바로 주장에 네. 힘을 실는 맞습니다. 근거가 될 수 있을 그게 이제 것 이창용 같아요. 총재가 네.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보다 1.5가 높든 1.75가 높다고 빠져나가고 네. 낮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네. 게 이제 이창용 총재의 주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환율 얘기해 주셨고 뭐 금리도 곁들여 주셨긴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이 금리 인상이 끝인가 네. 아니면 계속되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3.5가 됐잖아요. 예. 이게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는 아니라는 점을 네. 명확하게 했습니다. 하고 금통위원 내에서도 한 명 정도가 3.5가 끝이고 나머지 분들은 한 번 더 있다. 3.75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번 우리 인상 구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은 3.75라는 것을 3.75. 이제 우회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 번 정도를 남겨뒀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예.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 이면엔 금리를 올릴 만큼 해당 국가의 경제가 버텨주니까 네, 네. 올리는 그렇죠. 겁니다. 올리는 예. 거죠. 예, 그렇죠. 예.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힌트를 한번 줬어요. 우리가 이제 3.75가 끝이겠다. 우리 한국 경제는 그런 걸 하나 볼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월 이후부터는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네네. 보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3월 이후에 전기요금 아마 또 가스요금 또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요. 3월부터 아. 소주 가격 오르고 네. 4월에 맥주 가격 오릅니다. 아우. 주세가 오르니까. 예. 네. 게다가 지금 물가 부분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예, 공공요금도 억지로 붙잡은 거 아닙니까? 난방비 폭탄에다가. 지난달보다 지난달 그 관리비가 더 심하더라고요.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3월부터는 확 떨어질 거라고 본 그 이면 저는 이걸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물가가 작년 물가요. 3월, 4월 넘어갈 때 팍 튀어 올라가지고 1년 전 여름에 대비니까. 예, 네. 엄청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에 예, 비해서 그때 비해서는 고물가죠. 아. 예,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상승률은 그렇죠. 착시 효과인데 그렇죠. 착시 효과죠. 떨어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약간 통계의 장난이겠네요. 아마 그런 또 부분들 체크한 건가? 하고 해서 오늘 굉장히 이례적으로 3월부터는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작년보단 나을 봅니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전체 이야기를 가격은 하고 올라가 있지만 작년과 대비? 비교하면 상승률 예, 자체는 저 그렇죠. 줄어드니까 예, 예. 그러네요. 네. 근데 미국 쪽도 좀 살펴볼게요. 네. 네네. 오늘 이제 2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의사록이죠. 공개됐습니다. 네. 근데 내용이 네. 다시 매파로 완전 강력하게 돌아섰더라고요. 그렇죠. 오, 네. 그래요. 1월 31일, 2월 1일 날 회의를 했었던 2월 FOMC 회의. 네. 예.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던 그때 그 13명의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제롬 파월 포함해서 뭔 얘기를 했나에 그걸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강합니다. 아직도 긴축을 하겠다라는 네. 그 뉘앙스가 계속 나와요. 네. 뭐 물가가 뭐 잡히는 둥 잡히진 하지만 긴축은 계속 가겠다라고 했고 당시의 결과가 0.25% 포인트가 나왔지만 그 중에 2명은 일단 0.5를 때리자. 맞아요. 네, 빅스텝을 가자라고 네. 주장했던 발언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죠. 근데 회의에서 뭘 하는지 하고 결론이 0.25로 나왔지만 그 회의 자체에서는 긴축 정책을 상당 기간 더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더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거의 이제 합의가 된 그런 토크였다. 그런 의사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당장 이제 3월 FOMC 네. 빅스텝 가는 거예요? 이제 확률을 이제 그 페드 워치라는 데서 막 시각각으로 이제 반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0.25야 했는데 1월 말까지만 해도요. 3월에 0.5% 포인트를 올릴 거라는 분석과 예측을 한 없어요? 별로 빵 없었죠. 프로, 그러니까요. 빵 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사이 또 바뀐 어디까지 거예요? 24%까지 아. 알 수 가능성은 없네요.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0.25가 우세하죠. 그러나 이제 그 0에서 20%대까지 가능성이 올라왔다라는 그 빅스텝 얘기는- 가능성 때문에 네. 엊그제 주가가 폭락을 그러니까요. 했던 거거든요. 네. 주식은 이제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런데 관문을 하나가 있어요. 3월 14일. 3월 14일에 뭐 동그라미인데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월 14일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고
이제 3월 네. 이제 22일 날 결정을 하는데 미국도 2월부터 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작년 2월부터.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하면 아, 미국도 상승률은 음. 이게 떨어지는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매의 눈으로 네. 전월 대비를 보자고 막 얘기하거든요. 전년 맞아요, 동기를 맞아요, 안 보고 맞아요. 전월 네. 대비를 보자라고 하는데 아, 일단 3월 14일 날 5자는 나와야 돼요. 5자. 예, 지금 6.1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냥 쫙 꺾이는 음. 한 5.6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면 3월 FOMC 회의에서는 0.5는 빅스텝은 완전히 날아가는데 만에 하나 3월 14일 날 나왔는데 6%, 6.5. 예. 6.1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예. 이게 그런 거군요. 강남 집값이 떨어졌어요 했는데 막 30평이 막 2, 30억이고 막 그런 거. 여전히 그렇죠, 높은데 그렇죠. 예전보단 낫다 그렇죠. 뭐 그런 거군요. 전년 네. 동기 대비니까요. 아.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시장이 어떻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그 주가 음흠.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근데 주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뉴욕 증시 오늘 보니까 네. 혼조세였고요. 코스피는 올랐어요 조금. 그럼 시장이 그래도 버텨주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의 주식시장의 패턴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좋은 거라고 알잖아요. 네.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주식은 거의 무너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와 유동성이 돌아서 주식이 좋네 이게 네. 아니라 이미 주식은 망가지고 경기는 망가졌기 때문에 돈을 금리 푸는 인하를 거군요. 네. 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국면은 결코 주식 투자에 좋은 게 아니고요. 그럼 주식 투자가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 금리를 서서히 올리되 혹은 올리면서 잠깐 동결하고 있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2007년을 가보시면 아는데 2007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막 2000 돌파하고 맞아요. 난리가 났던 한 맞아요. 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2007년이 어떤 해였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막 올리다가 한 7개월 정도를 동결을 해요. 보자, 지켜보자 하는 그 순간에 그냥 팍 버블이 떠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의 금리를 보자면 테크닉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인하보다는 오히려 어느 시점부터 동결로 가든지 아니면 더 좋은 모습은 금리를 올렸는데 그걸 밟고 주식이 올라간다든지 이 두 개가 훨씬 더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렇게 주식 시세를 볼 때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 올리죠. 네. 올린 다음에 이제 지켜볼게 혹은 여기가 최종 금리야 하고 한 석 달에서 6개월은 아마 계속 동결을 네. 할 겁니다. 그 구간이 실은 주식에서 그나마 마지막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는 부분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분 정도 남았군요. 합계 출산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0.78 이란 숫자가 참 참혹한 현실을 말해주는데 네. 이게 뭐 몇 년 동안 오래된 사회적 이슈이긴 하지만 경제와도 직결되잖아요. 그럼요. 예. 네.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은 0.78명, 0.8명이 깨졌는데 이 뉴스가 어제 나왔거든요. 어젯밤에. 네. 그러나 오늘 어느 언론에서도 이걸 대서특필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약간 그냥 무뎌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체념한다고 그래야 되나? 8년 연속 꼴찌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서 1이 안 되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1도 깨지고 0.9, 0.8, 0.78명이고요. 평균 이하라는 게 참. 네. 1.5명이거든요. 예. OECD 평균이. 신생아 수가 지금 한 해 태어나는 25만 명이 안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같이 태어난 저의 친구들이 이제 지금은 줄었겠지만 110만 명이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그쯤 됐겠네요. 그럼. 네. 뭐라고요? 저도 그쯤 됐겠네요. 100만 명? 네,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그런데 지금 100만 명, 110만 명인데 나이 25만 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고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순감 국가입니다. 네. 슬프다. 왜냐하면 사망은 지금 거의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살고 애는 안 태어나고 그렇죠. 인구는 줄면서 늙어가고 초고령. 늙어가고 있는 사회가 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릴 때 이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모릅니다. 세상이 그런 참 저는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그것만 저출산이 이제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추세가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당장 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갈 한 10몇 년 후, 20년 후 네. 이때는 아, 직업의 그 노동 시장도 완전히 달라지고 모든 게 바뀔 것 집을 같은데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도 완전 달라질 그쵸. 것 전 같거든요. 지금 태어난 게 아니라 한번 나이로 보면은 한 지금 중3 이제 이 친구들부터는 부터. 완전 그- 새로운 어.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계속 280조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16년간 거의 280조 이상 300조를 쏟아 부어도 지금 저출산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 가령 이런 거예요. 요즘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직업군이라든가 경제 사회가 바뀌는 게 교대 선생님 되는 교대 인기가 네, 완전 뚝 떨어졌대요. 예, 예, 선생님 그런 거 안 많이 간대요. 합격수가 네, 줄고 예, 그러기 그럴 수밖에 때문에. 없죠. 예.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소아과를 안, 간대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는데 소아과를 가서 뭐 어떻게 맞아요. 개업하겠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PD 수첩에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소아과를 네. 많이 안 간대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사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거의 그게 내년이든 후년이든 우리가 모르는 어느 순간 팍 꺾이겠네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치동이니 뭐 목동이니 이런 부동산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한순간에 사라지면은요. 여러분 학원가가 있고요. 거기 주변에 학원가로 그렇죠. 먹고 사는 상권이 수많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이거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가 시간이 없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댓글 보시는 65세 이상 이제의 비율이 음. 10명 중 2명, 10명 중 3명, 예. 10명 중 4명 점점 이제 커가는 초초초 고령화 사회가 되겠죠. 네. 근데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로 이게 앞세대가 뒷세대를 이제 부양하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든 뭐든 이제 부양을 하면서 사회가 돌아가고 또 그 젊은 세대는 구세대가 되고 신세대가 그 뒷세대를 부양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인구 구조가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중2, 중3 이 친구들부터 뭐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냐면 우리가 지금 막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업 갖고 막 스카이캐슬 하고 의대로 막 몰리고 막 이러는 이유가 돈 잘 벌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높은 수익. 근데요 그 시대로 몇 년만 지나면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 세금 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지금 그 뒷세대를 먹여 살릴 재원이 없으니까 그 앞으로 나온 후세대들이 일하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해서 큰 돈 받는 만큼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한순간에 이걸 각성하겠죠. 그럼 내가 왜 일하고 세금 내? 예. 그러면 이제 점점 사회가 창의성이랑도 멀어지게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뭐 이게 단순히 사회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완전히 한국의 미래를 모든 예, 문제가 그냥 거기서부터 침몰시키는 비롯되죠. 그겁니다. 네. 지금 연금 개혁 추진하는 것도 네. 미래의 그 출산율을 가정해서 지금 다시 현재 그 연금이 얼마가 필요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제를 보니까 2031년이 되면 출산율이 일명대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게 전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아, 지금 네, 안 11년이면 돼. 8년밖에 안 예, 남았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정부에는- 애를 낳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데. 더 안 또 떨어지면 다시 다행이죠.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댓글들이 지금 다 오늘 지금 이건 너무 좋네요. 네, 소개해 주세요. 아까 다 빨리 지나갔는데 예, 예. 얘들아 빨리 대한민국을 탈출하라.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보듯 뻔한 거니까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구 구조라는 건 다가오는 건데 뭐 양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태원님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나오고 3년 지났는데 반이 2개에서 3개에서 2개로 이미 줄었다. 뭐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 고향에서 들었던 소식이 확 와닿았던 게 면단위 특정 마을 있잖아요.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현수막이 걸렸대요. 어. 왜 거셨냐 했더니 450일 만에 처음 태어난 아이래요. 맞아요. 1년 반 만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 지금 그 정도예요. 맞습니다. 저출산이. 예. 그래서 이거를 심각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저도 막 찾아보니까 뭐 이민이 답이다. 우리는 네. 이민 정책을 뭐 순혈주의를 그렇죠. 버려야 된다. 아니면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 때문이다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예. 연금 개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금 개혁은 자 지금 국민연금 20대, 30대 분들도 빤하잖아요. 네.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큰 정치적인 부담일 건 알지만 이거는 뭐
기성세대 책임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슈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1분 20초 오늘도 정도 마찬가지로 시즌 2의 머니톡 마지막 시간이기 네. 때문에 큐시트 산책은 우리 뭐 인구 절벽 얘기 있고요. 음. 톱은 천공 의혹을 제기했던 그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있고요. 예. 경제 성장률 전망 뭐 오늘 금리 동결 이 얘기가 있고 미국 덮친 겨울 폭풍에 한인 아우. 산악인 3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까지 있는데 네네네. 오늘은 큐시트 산책 최소화하고 이제 엄주원 아나운서와 정철진 평론가의 지난 1년의 소감을 짧게 우리 듣겠습니다. 형님. 네, 아유, 저는 빨리 먼저 아니, 하시죠. 먼저. 먼저. 형님 먼저. 네. 형님 아 왜 먼저. 이러십니까? 시간이 없다. 빨리. 주원 씨 어땠어요 네, 지난 빨리. 1년? 아니 저야 뭐 이렇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던 방송 처음이죠. 왜냐하면 TV만 했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의 방송을 처음엔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선배 덕분에 너무 편하게 아유. 적응한 뒤로는 정말 많이 웃었고 네. TV에서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웃을 없잖아요. 수가 아무리 없죠. 교양 MC여도 정말 재밌게 놀다 갑니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랑. 아유. 그래서 우리 지선배한테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형님 소금 여쭙기 전에 정말 감사한 게 저 정치 뉴스는 많이 찾아보고 네. 재밌어하거든요. 경제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형님 알겠죠. 덕분에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줘서 머니톡에서는 고맙습니다. 경제 예. 뉴스도 재밌습니다. 소감 한 말씀. 정평론가님. 네, 진짜 이번 시즌이 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예. 좀 뭐 새롭게 변한다는 면은 좋았는데 예. 사랑했던 후배 어마나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되게 좀 마음이 저희 무겁습니다. 네. 밖에서 만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또 재테크 상담을 하도록 또 하고 시즌 3는 네. 살짝 보니까 경제가 보강된다고 네, 시즌 얘기들이 3에서는 있었습니다. 지금 스포를 미리 드리면 보강이 아니라 경제 위주로 전문 가죠. 경제 전문 프리드스크로 다시 재탄생할 겁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의 화려한 복귀를 기대해 주시고 어우, 자막도 오늘은 준비해 여기에서 여러분 시스템 네. 여러분. 그만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